지금부터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덕 시장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록이 가득한 6월 초여름의 문턱에서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포항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를 비롯한 각종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정을 펼쳐오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을 위한 미래 뿌리 발굴과 각종 현안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선거 사고는 물론이고 특히 이번 봄 유난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경북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우리 지역도 산불의 위험이 컸음에도 휴일까지 방학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상경, 탄핵, 정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갈등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 지난 6월 3일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통합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전환 앞에서 겸허히 성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방의회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의 격동 속에서도 지역은 멈출 수 없으며 시민의 일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시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더욱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포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철강 산업 위기 극복, 영일만 대교 건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포스텍 국가대학 설립 등 우리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부터 21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는 2024년도 세출 결산 심사와 시정 질문을 비롯해 지역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상황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씨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성실한 자료제출과 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곧 시작될 장마와 무더위에 앞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와 폭염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년, 그리고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33일의 의원 모두는 오늘보다 나은 시민의 삶과 포항의 미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나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원 모두는 남은 기간에도 초심의 열정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나보다 하는 민족을 개인보다 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나라 사랑의 참뜻을 깊이 새겨보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해상 조개기가 추락해 장병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 뒤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해온 이들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됨과 동시에 순국 선열의 뜻을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포항시의회는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어성을 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석석에는 송화회 회원분 및 해로동 주민분들께서 방청을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방청객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숙하게 방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장진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4회 제1차 정례는 포항시의회 회부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를 하여 6월 4일 김종민 대법원 취임으로부터 6월 14일과 25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님 관계대명 출석 요구권이 발의되었으며 5월 29일 김철수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의원들과 해수전 의원 운영조례안 6월 2일 김민정 의원 등 12일로부터 포항시 백길사람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각 발의되어 6월 2일 경부산의 의원으로 부과하였고 5월 29일에 김성도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실패소송을 위한 일부 지원에 관한 일부 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2일 백진풍 의원으로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원님 보고사항으로 5월 30일과 6월 6일에 제출된 2024 한국연도 결산 세미나 등 수업권은 6월 2일 박상위원회에 부과했으며 5월 29일과 6월 6일에 제출된 포항시 행정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자치행정위원회, 포항시 풍력발전사 개발및 의무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재단법인 포항시 장학 등 2024년도 정학기금 결산법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포항시 기업혁신파트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은 경상도시위원회에 6월 2일 각각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으로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 공사자료가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의원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광덕 시장은 제15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차, 장상균 부시장은 제3회 UN 해양총회 연계 연안회복연합회 출범식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혜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대성면 연일읍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혜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광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을 마주한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그리고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11월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인해 포항 시민들은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1,800여 명의 이재민, 100여 명의 부상자, 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며 시민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그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배신당한 시민들, 그리고 법정에서조차 외면당한 50만 시민의 고통과 분노를 저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역발전 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과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받았던 국가의 책임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다.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과도한 물주입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뒤집혔습니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포항 지진이 인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마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법부의 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정의가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방어권만이 두텁게 보호받는 현실, 생존을 위해 법정에 선 시민들의 인간적 절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국가와 사법부에 의해 상처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무너진 신뢰와 시민의 존엄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사법부마저 국가 책임 회피에 동조하는가라는 시민들의 통일한 질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미 입증된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루지 말고 정부는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책임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포항 시민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회복 지원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향후 대응 방안으로 첫째, 대법원 상고심에서 포항시와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가 협력하여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고 정부 조사 결과와 과학적 증거를 보강해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법률 상담, 심리치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와 중앙정부의 특별법 개정 및 피해자 100% 구제, 소멸시효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국민을 지킵니까?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책임의 이름으로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도 송도 청림 제철동 지역구부 조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에 기여해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광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가능처럼 반복되고 있는 불법 5개 배관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영남 에너지 서비스가 도시가스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2030년까지 보건율 99%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2023년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건율은 78.7%, 전국 평균 85.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도시가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시민 복지의 문제입니다. 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약 1.8배 정도 비쌉니다. 이는 서민 가게에 적지 않은 부담이며 도시가스 공급은 생계비 절감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해수장, 연일업, 흥엽 등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례로 2, 3년 전 해도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수백만 원의 개인 분담금을 내고 지상부 배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통보받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충격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시공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도등 내 수십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 채 노연한 배관만 설치된 채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서산시에서도 발생하였고 무책임한 시공업체의 책임론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부실과 도시가스 공급사의 무대관 또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관련 법적 근거의 부재를 이유로 이 사태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시민의 권리와 신뢰를 외면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포항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해도동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배관 설치 문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및 책임 소재 규명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둘째,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관련 하도급 업체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원활한 계약 및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포항시의 도시가스 공급업체 모두 한일기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 관련 사전 정보 강화, 공사 허가 기준 명확화, 주변 대상 선행 등의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의 무관심과 기업의 무책임 속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현실, 이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포항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창동 용동 지역구 김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통학버스 노선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시내버스는 2000년 양덕 차고지 준공을 시작으로 204대의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차례의 감차를 통해 2005년 4월에는 총 184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에도 3차례의 증차와 1차례의 감차가 이뤄졌고 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24대가 감차되어 현재 총 19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는 주 포항버스, 구 코리아와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대를 기준으로 감차와 증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수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도입된 마을버스 수혜 예측 실패로 손실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 7,800만 원, 2019년 215억 9,500만 원, 2020년 263억 1,300만 원, 2021년 322억 8,100만 원, 2022년 358억 5,300만 원, 2023년 399억 2천만 원, 2024년 378억 9,700만 원 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대비 무려 181% 증가했으며 재정 효율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을 여러 차례 개편하고 조정해 왔으나 정작 학생들의 등하교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압축도시 조성이라는 키워드 아래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외곽지의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오소라니 학부모들에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포항시는 마을버스 도입과 시내버스의 감차, 증차 등 운영을 개선을 시도해 왔지만 그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의 파프리카 통학버스 사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를 도입하였으며 이 사업은 지역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어디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 배차 효율성 개선, 지역 맞춤형 노선 설계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운행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2만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포천시 또한 교육발전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천버스, 한정면의 통학 순환버스와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도입을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도 학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 버스 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고, 둘째, 대중교통이 부족한 저수요적 학생 통학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근과 자녀 등하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교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근 시간대에 학생 통학을 위해 운행되는 관광버스나 자녀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 증가로 인해 학교 밀집 지역의 교통정체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력 아래 수요조사 실시, 시범 운행, 안전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시민의 세금이 손실 보전에만 쓰이는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구조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생 중심 수요 맞춤형 교통체계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포항형 파프리카 통합버스를 통해 더 공정하고 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어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상일 의원과 김상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6월 4일 김종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은 2024 회계년도 결산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사례를 선포합니다.